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 로버트 용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 시나리오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종합 시나리오에서는 브라이틱스를 사용해서 대표적인 머신러닝의 두 가지 시나리오, 즉 회귀 분석과 군지 분석 두 개의 시나리오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 강의는 사용법을 익히는 목적이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히 다룬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나리오 1번 간단한 회귀 분석입니다. 세토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펄 랭스, 시펄 위스 간의 선형 관계식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시토사 데이터는 앞서 기본 시나리오에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아이리스 품종 가운데서 가장 직선 관계가 높은 품종이 세토사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직선 관계식을 회귀 분석으로 구해보는 것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가이드에 있는 것처럼 선형 회귀 학습 함수로 구하면 됩니다. 종속 변수 y는 세팔 width, 독립 변수 x는 세팔 length로 설정해서 함수를 실행하면 y를 x의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귀 분석, 즉 리그레션 분석은 한 변수를 다른 변수들의 함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관계가 1차 함수의 형태일 때 이를 선형 회귀 분석,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무지개 송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송호가 크면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얼마나 나갈까요? 송호의 길이를 가지고 송호의 무게를 예측한다고 할 때 이 둘 간의 관계식을 구해 놓으면 나중에 송호의 길이만을 가지고 송호의 무게를 얼추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식이 나오겠죠. 종속 변수 y를 설명하는 독립 변수 x의 1차 함수식을 구하는 것이 바로 단순 선형 회귀 학습입니다. 정확히는 x 변수가 하나라고 해서 단순 선형 회귀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지만 1차 함수식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y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 값들을 구해주는 것이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영어로 y-인터셉트하고 슬로프를 구하는 것이죠. 함수를 실행하여 회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펄 랭스와 시펄 위스 간의 선형 관계식을 구한 것이죠. 시펄 위스를 종속 변수 y로 할 때 시펄 위스 값은 독립 변수 시펄 랭스 값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시펄 랭스의 기울기인 0.7985를 곱하고 다음 y절편인 마이너스 0.5694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의 파란색 직선이 보이죠? 이 직선이 바로 회귀 분석으로 구한 직선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두 번째 예제는 홀드아웃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홀드아웃 테스트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쪼개기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두 개로 스플릿, 즉 쪼갭니다. 7대 3의 비율로 분리하고 첫 번째 것은 트레인, 즉 훈련 데이터로 두 번째 것은 홀드아웃 했다가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평가 데이터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set input 옵션에서 입력 데이터를 선택하는 법, 그리고 차트 세팅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실습하게 됩니다. 상세 사항은 실습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홀드아웃 테스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홀드아웃 테스트는 대표적인 기계학습 모형의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랜덤하게 분리한 후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시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홀드아웃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합니다. 예측값이 계산돼 나오면 이 예측값과 정답을, 홀드아웃했던 정답을 비교해서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예측은 미래의 것이고 이 미래의 데이터는 현재 시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타임머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의 데이터를 홀드아웃하여 마치 미래의 데이터처럼 사용한다는 개념이 홀드아웃 테스트입니다. 회귀 모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R-스퀘어라 불리는 결정계수,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절대비 오차 등이 사용되며 이 값들은 회귀 모형 평가 함수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군집 분석입니다. 값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은 앞서 다뤘던 회귀 분석이고 분류 분석의 대표적인 것은 군집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를 기준으로 하여 K-민스 군집 분석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집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K평균 군집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행합니다. 분류 분석의 한 종류로 군집 분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군집 분석 방법이 바로 K평균 군집 분석입니다. K-민즈 알고리즘, 즉 K평균 군집 알고리즘은 수학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개념은 간단하죠. 간단히 말해 거리가 가까운 점들끼리 같은 집단으로 묶어주는 알고리즘이 바로 K-민즈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집단의 개수를 K개로 정해줍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더 공부할 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종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종합 시나리오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 읽기, 패턴은 시토사 선택하고 읽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리그레션 함수, 선형회귀 학습 함수를 배치합니다. 더블 클릭, 전체 함수, 선형회귀 학습 찾습니다. 선형회귀 학습 함수가 열렸고요. 피처 컬럼, X축 선택합니다. X축은 세팔랭스, 그리고 레이블 컬럼, Y축은 세팔 위드 선택합니다. 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선형회귀 분석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요. 밑에 보면 콘스탄트 코에피션트, 이것이 Y 절편이고 시펄 랭스의 코에피션트, 이것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한 것은요. 전체 50개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구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 읽기한 상태에서 선형회귀 학습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홀드아웃 테스트를 위해서 이것을 스플릿 데이터로 나누는 5개의 단계를 거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읽기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스플릿 데이터, 데이터를 쪼개는 함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쪼개기, 여기 있죠? 자, 선택하고요. 데이터를 쪼개는 거는 프레임 레이쇼 7대
테스트 레이쇼 3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그 시드를 넣어야 됩니다. 시드를 넣어주면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쪼개기 함수가 랜덤하게 쪼개기 때문입니다. 런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로 데이터가 쪼개졌습니다. 자, 이것은 35개의 데이터가 있죠. 자, 이것은 첫 번째 트레인 테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테이블을 보려면은 차트 세팅에서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소스에 여기서 테스트 테이블을 선택하면 두 번째 테이블 15개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시에 둘 다 보고 싶으면은 듀플리케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듀플리케이트에서 한쪽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첫 번째 거, 다른 쪽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두 번째 것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두 개의 테이블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 쪼개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형 회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오고요. 그렇게 하면 피처 컬럼이 세팔 랭스, 레이블 컬럼 세파리스. 자, 고칠 게 없죠. 그 다음에 트레인 테이블을 사용했습니다. 트레인 테이블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바로 런 버튼 클릭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y절편은 컨스탄트 코에피션트죠. 마이너스 0.1662. 그리고 세팔 랭스의 코에피션트는 0.7204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는 선형회귀 학습 다음에는 선형회귀 예측을 하겠습니다. 대각선에 더블 클릭해서 선형회귀 예측 함수를 배치하겠습니다. 자, 선형회귀 예측 함수는요, 입력이 두 개입니다. 테이블과 모델입니다. 먼저 모델을 연결합니다. 모델은 선형회귀 학습에서 연결하면 되죠. 자, 그러면 모델이 여기에 붙었고요. 아래쪽에서 확인하면 모델 탭을 클릭하면 모델이 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은 데이터 쪼개기에서 가지고 옵니다. 드래그해서 연결하면 데이터가 붙죠. 자, 데이터가 붙었습니다. 이때 붙는 데이터는 트레인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브라이틱스에서는 테이블이나 모델이 붙을 때 첫 번째 것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35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예측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으로 바꿔주고요. 세팔 랭스, 세팔 위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원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을 추가할 수 있어요. 플러스를 클릭해서 추가하면은 여기에서 예측값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요. 원래의 데이터들이 이 빨간 점으로 나와 있죠. 그것이 예측값, 이렇게 훈련 모델로 예측하면은 이렇게 라인이, 하나의 라인이 생깁니다. 자, 이거는 이 빨간 점들의 중심선을 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35개에 대한 훈련 모델에 대한 데이터였고요.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훈련 데이터가 아니고 테스트 테이블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인풋을 클릭해서 set input에서 이 데이터를 테스트 테이블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여기 갈고리가 떴네요. 테스트 테이블로 바꾸는 방법은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테이블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 왼쪽에서 확인해 보면은 인풋이 15개의 로우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으니까 다시 한번 런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뀐 그래프가 나오죠. 테스트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치하고 실제 값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 모델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듀플리케이트해서 버티컬로 놓고 테이블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꿔보면은요. 세팔 랭스 값을 가지고 세팔 위스 값을 예측을 했고요. 그 예측치가 바로 이 프리딕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기 모델 평가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속성 값들을 채워줍니다. 레이블 컬럼은요. 정답 Y입니다. 정답 Y는 세팔 위스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 예측값은 프리딕션이 되겠습니다. 프리딕션 칼럼이죠. 그 다음 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런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평가 함수의 매트릭이 나옵니다. R 스퀘어라든지 민 스퀘어 에라, 루트 민 스퀘어 에라, 민 앱솔루트 에라, 민 앱솔루트 퍼센트 에라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민 앱솔루트 퍼센트 에라만 한번 볼게요. 5.64가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답이 100이라고 할 때 5.64 정도의 값이 에러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델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기 모델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군집 분석 보겠습니다. 군집 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요.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읽기가 있으니까요. 데이터 읽기 함수를 따로 놓지 않고 듀플리케이트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가 세토사가 아니라 우리는 샘플 아이리스를 쓸 겁니다. 자, 아이리스 찾아서 샘플 아이리스를 다시 찾아주고요. 확인한 다음에 런 버튼 클릭합니다. 데이터 150개가 읽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더블 클릭해서 k-means 함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k-만 치니까 벌써 k 군집 함수가 나왔죠? k 군집 함수 선택합니다. k 군집 함수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컬럼 정해줍니다. 인풋 컬럼은요. 그림 그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C8 랭스하고 C8 위스 두 개만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값은 3개로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이게 군집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시드라고도 있어요. 이게 또 여기에 랜덤 넘버가 난수가 들어가서 여기도 1, 2, 3라고 한번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건 디폴트로 놓고요. 런 버튼 클릭합니다. 런 버튼을 클릭하면은요. 프리딕션 값이 나옵니다. 1번, 2번, 0번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 1번 데이터 너는 1번 그룹으로 가고 2번 데이터 너는 1번 그룹으로 가고 다음 보면은 61번 데이터는 2번 그룹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테이블로 보면은 좀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 선택하고요. 색깔을 주겠습니다. 칼라 바이에서 프리딕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집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겹치는 부분이 없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는요.
그래프를, 색깔을 스피시스로 줬죠? 종별로 줬어요. 자, 왼쪽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브라이틱스는 왼쪽, 오른쪽에서 다 차트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차트 세팅에서 컬러 바이를 스피시스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나오죠. 왼쪽에서 세토사라고 하는 점들이 대부분 1번 집단으로 간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카라고 하는 초록색 이쪽은 아마도 0번 그룹으로 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칼라 이 부분은 버스칼라 여기는 이제 2번 그룹으로 대부분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K 군집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넘버 오브 클러스터에 여기 지구본 마크 같은 게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요, 변수로 연결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파랗게 바뀌었죠? 보면은 변수로 연결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변수 설정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넘버 오브 클러스터가 나오잖아요. 생겼죠? 없던 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넘버로 바꿔주고요. 여기에서 디폴트 값 3으로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런하면은요, 여기에 변수 설정이 팝업이 됩니다. 자, 이거를 3에서 5로 바꾸고 확인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5개의 그룹으로 변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해볼까요? 런하고 변수 설정 팝업 떴죠? 디폴트가 3이죠? 7으로 바꾸고 확인하면은 자, 이렇게 7개, 0부터 6에 7개의 군집으로 변화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변수 설정의 기능입니다. 이상 종합 시나리오 마치겠습니다.